네, 뉴욕 증시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을 제대로 체감했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조금이라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어떤 외신들이 나왔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죠? 외신 네컷 열어주시죠. 오늘은 지표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CPI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국내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시세입니다. 간밤 비트코인 또 얼마나 올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원과 하원, 레드웨이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MBC에서 나왔습니다. CPI 드디어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10월의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해서 소폭 올랐습니다. 2.6%. 12월에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함께 보시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오름세로 반전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는 이 불안한 마음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 넣었는데요. 어젯밤 10시 반쯤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상승하자 12월에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2.6% 상승해 9월 2.4%보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일치했죠. 이날 CPI 발표 이후에 CME 페드워치는 12월 페드의 금리 동결 확률을 41.3%로 내다봤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2% 급등한 수치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페드가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려면 인플레이션이 4%대를 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12월 FOMC를 앞두고 공개될 11월 CPI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흐름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시장은 14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에도 주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외신은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또 얼마나 올랐을까요? 트럼프 효과 제대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 연일 신기록을 또다시 돌파합니다. 9만 3천 달러 넘었고요. 그러자 암호화폐 시총은 세계 7대 자산을 등극합니다. 얼마나 또 올라가고 있는지 로이터 기사 통해서 보시죠.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를 돌파하고 그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며 일제히 랠리하자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3조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7대 자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국내 총생산 규모로 프랑스의 GDP보다도 많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이제는 인도 GDP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비트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갖는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만큼 두드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밀고 있는 이 도지코인도 대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150% 넘게 폭등하고 있는데 이 행보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레드웨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NBC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자, 공화당 하원도 이제는 과방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 이게 과연 호재일까요?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C 들어가 보시죠.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장악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전부 다 가져가는 이른바 레드 스위프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최소 218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을 점할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전국 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하원은 세입 그리고 세출에 관한 입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선 심의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준 권한,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하원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발동했을 때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통해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임기는 2년마다, 선거도 2년마다 열립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초반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외신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소폭 오르면서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는 영향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은 멈추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퍼센테이지가 원래는 11월, 12월 모두 다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 수치가 12월에 특히나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죠. 근데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그 다시 60%대로 좀 높아졌고 이제 비컷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의 유동성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CPI 자체가 이제 구매 동향이나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까지는 뭐 블랙아웃 기간이었고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위원들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그런 로직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달려왔었던 주 요인들 중에서 하나가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지 않겠는가 이거든요. 사실 지금 조금 뭐 GDP라든지 뭐 고용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데이터들을 잘 뜯어보시면 미국 경기는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10일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졸트나 뭐 미국 비농업 고용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변화들을 좀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보면 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한 80% 이상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용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리케인이 있었던 거 감안하면 고용은 지금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뭐 GDP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여전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공정이라든지 또 관세나 자국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가면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과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한 액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과 지금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힌트가 결국에 위원들의 발언들이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의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서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시간을 보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는 같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CPI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앞으로 FOMC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그리고 한 번 더 남은 11월 CPI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섹터는 다 내려도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주식들 국내 시장 어떤 영향 미칠까요, 오늘은? 사실 이제 미국 증시 초반에는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종목군들은 꽤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마감할 때 보시면 다들 큰 폭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임원이 주식을 좀 팔았다는 내용. 이게 사실 일반 기업으로 보면은 좀 큰 타격인데 뭐 코인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개념으로 보는 종목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뺄 이유가 있기는 신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거래 뭐 물론 일단 우리나라도 장 초반에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겠지만 전일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시초에는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빠졌거든요. 시가가 고가인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주를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큰 리스크를 감당을 하실 각오를 하시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직투를 하는 게 더 낫죠. 직투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무리하게 접근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인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반감기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정책적으로 이번에 이제 하원까지 해서 레드 스왑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올라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원과 하원, 이제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증시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 요인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1월 달 입법과 행정부가 들어서는 때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가 결과적으로 좀 흔드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구간으로 넘어가면 아마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겁니다. 전일에 우리가 유럽 증시도 폭락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니케이도 좀 떨어졌는데 주 요인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유럽과 일본은 경제적인 힘듦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 1,410원대가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강해지는 거고 미국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훈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금리 변동성을 좀 만들고 시장에서 아까 첫 번째 질문 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은 흐트러뜨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추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미증시에게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건 뭐 트럼프 1기 때 미국 증시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충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미국 특징적인 기업들 통해서 국내장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